보십시오. 첫 번째는 내신을 이해하다. 거의 대부분 다 대동소이한 내용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저는 거의 대부분의 수업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베이스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1학기에 되게 특이점의 경우에는 하이탑 연계로 수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항을 이제 보게 되면 EBS를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2학년 EBS 연계되어 있는 파트에서 나름 시험이 나왔다라는 이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 그래서 하이탑 심화 플러스 고등학교 2학년 연계되는 건 반드시 현재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 두 번째, 학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영역별로 선생님들은 분명히 본인의 이렇게 이력이나 혹은 커리어에 따라서 나름 집중하는 요소가 되게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확히 이제 확인을 한 상황이고, 그를 바탕으로 학교 필기 거의 대부분 하이탑 베이스가 될 건데,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이제 이렇게 차치하고, 24년의 경우에는 제가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실은 외대부고를 맡은 지 꽤 됐지만 올해처럼 시험이 쉬운 적은 없습니다. 통합과학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사실 되게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서 저의 이제 수강생 그래프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난이도가 나름 쉽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까지는 이제 학생들이 되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조사해 본 결과 이 과학을 듣지 않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 2학기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단원의 구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방점은 물리의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리 파트가 외대에서 어려웠던 적은 없습니다. 굳이 어렵다면 한 문제 정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아마도 화학이 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공은 물론 이제 화학 생명 했지만 여튼 화학이 좀 이렇게 진화되고 있다는 걸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전체 그 기간을 좀 보자면 아마도 중간고사 기간이 굉장히 이제 길어지지 않나, 그리고 범위 자체도 굉장히 넓어지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2학기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는 사실 되게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중간고사의 범위가 굉장히 높아질 건데, 포인트를 그럼 굳이 이렇게 나눠 보자면 중화 반응과 그리고 전기 에너지 생산과 수송 파트가 아마 2학기 기말로 넘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나름 화학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바로 산화환원 파트와 이제 중화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번 시험에 1등급을 가르는 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2학년 선행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심지어 많게는 물리 4번, 뭐 화학 5번 한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들한테 제가 한 명 한 명 이제 상담을 해보면 느낌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선행의 느낌과 내신의 느낌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찾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우리 반톡, 그러니까 1학기 내신 때 진행했던 학생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 현재 이렇게 특강을 듣고 있는 반에 다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물리의 경우에는 수능 자료에서 모식도 분석이 메인이 된다. 두 번째, 화학은 그래프 도표 분석, 그리고 포인트겠죠. 타임 어택이 이제 포인트가 될 거다. 자, 다음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정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다시요. 생명과학은 정의 확인하고 모식도로 이제 사례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에 지구과학의 경우는 그냥 단순히 개념만 암기해서는 되지 않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그래프나 자료 해석하는 게 이제 방점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나열한 순서는 결국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의 경우에는 전자기 유도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화학은 이 모든 영역 중에 압도적으로 산화환원 파트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즉 전체의 빈도수상 대략 한 3배 정도 이상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생명의 경우에는 이제 진화와 변이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에 저희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인 거고요. 생물의 다양성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대기도순환 지구온난화 순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23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시험 보면서 웃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사죠. 이렇게 가요 가사인데 그 가요 가사의 문구 하나를 가지고 물리의 이제 그런 원리를 확인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는 전반적으로 계산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리, 개념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는 하이탑과 그 궤를 같이 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뭐 학생들이 보면 되게 잘 알겠지만 각각의 높이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제의 경우엔 이 높이가 대략 한 2배 정도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시면 20m 하나 몇 미터죠? 5m죠. 그러니까 1대 4의 비율, 즉 비율을 바꾸는 문제가 조금 나왔다. 다음 그 다음은 이제 운동량 충격량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보통의 시험 문제는 물체가 두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외대부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한 세 개 정도 나와서 전체 삼중 충돌을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쉬운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더 하나 오늘 이제 처음으로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영업 비밀인데요. 저는 이 자료만 보는 것 같지만 아래쪽에는 보기를 되게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찍으시나요? 네, 빨리 찍으시죠. 네. 네. 현장이 우선이죠. 항상 수업도 현장이 우선, 무조건 현장이 우선이다. 자, 다음 보시면 화학 파트입니다. 화학의 경우엔 일반적인 이제 물체의 이제 금속의 반응성을 비교하는 문제는 비커 2개가 나옵니다. 다른 학교는 근데 우리 학교 3개 나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제 뭐 설명회 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온수 변화는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보시면 금속판의 질량이라고 돼 있죠. 이런 거를 이제 꽂혀야 되죠. 아, 질량까지 물어보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 다음은 이번 특강 때 정말 열심히 했던 건데 그래프 기울기 가지고 각각의 이온수 변화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해당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는 풀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좀 뭐 나름 이제 그렇게요. 좀 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여튼 시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한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게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21년, 22년, 23년입니다. 제가 색깔을 약간 달리 했는데 21년에 루미놀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각 사례에 대해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다. 즉 외대부고는 산화 환원 반응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혹은 중화 반응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정 사례에 대해서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인지한다. 두 번째, 그와 관련되어 있는 화학 반응식을 암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설명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고 이 내용은 저희 수강생에게만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루미노를 이제 보고 유추를 하는 거죠.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그와 관련되는 화학 반응식을 암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잊지 않으셔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 두 번째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또 안 들리세요? 네, 보이시죠? 네, 자 보시면 이온수의 감소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온수의 감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23년 양이온수 즉 음이온수분의 양이온수의 증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포인트로 찍어야 되는 건 이온수를 물어보긴 하는데 이제는 양이온과 음이온 모두를 다 확인하고 그를 뭐로 표현한다? 비율로 표현하는 문제로 진화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수업의 포인트를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자 금속 뭐 G 넣고서 그 이후에 이제 금속 Y가 환원됐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모든 비커에 관련되어 있는 실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2개가 나오는데 우리 학교는 이제 2개에서 4개까지도 늘리는 경향이 있다. 즉 화학의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고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제가 뭐 부모님들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나름 화학 생명을 전공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수업 시간에 여기 있는 요 단어 보이십니까? 알루미늄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알루미늄 13조 원소입니다. 금속 중에 유일하게 3가인 거죠. 그러니까 전자를 3개 잃어버리는 친구라는 거죠. 즉 다른 학교에는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외대부고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보십시오. 전하량이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죠.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전자 3개 잃어버린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통의 학교는 비율상 1대2를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학교는 3대2를 많이 물어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 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되어 있죠. 그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되게 쉽게 풀었었으면 금속의 반응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즉 해당 내용은
거의 대부분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걸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플러스 알파 그 내용은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뒤로 가서 보시면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금속판의 질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넘어가세요. 자, 보시면 상대적 질량이죠. 즉 이전에는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얻는 각각의 비율을 물어봤다면 플러스 알파로 현재는 질량까지 물어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화학 파트가 어려웠다 저는 설명해 와서 그냥 단순히 화학이 어려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상황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화학이 어떻게 어려워지는지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다시 한번 총 정리하자면 이 화학은 첫 번째 이온수를 물어볼 건데, 그 이온수에 관련되어 있는 분수꼴이라고 흔히 제가 표현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됐다. 추가적으로 금속의 반응성의 경우엔 보통의 금속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거나 한 세 가지 정도를 비교하는데, 우리 외대부고는 이제 네 가지 사례를 비교한다. 즉 시간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하량의 비는 일반적인 시험의 모델은 1대2인데 대략 2대3의 비율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을 대체할 금속은 아마 철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추세.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뒤에 이제 필기까지 마찬가지 포함을 했는데, 학교에서 기타 등등 가르쳤던 내용들, 즉 주기율표에서 뭐 텔루르 뭐 이상한 거 되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저희 그거 다 외웠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시험에 안 내셨어요. 아, 진짜 너무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외대를 경험해 본 결과 분명히 반영되는 시점은 한 번은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죠. 제가 학교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렇죠?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은 저희의 생각을 역이용하시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학교 수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물리 파트입니다. 굉장히 싫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싫으실 거라 예상하고 자, 첫 번째 보시면 색이 또 안 보이는데 1번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점이 뭐 있죠? 힘의 방향입니다. 힘의 방향.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 뭐 중동이나 휘문, 그리고 뭐 민산 하나고 그런 계열의 학교들, 즉 자사고 계열이긴 하지만 그들은 계산 집중입니다. 문항 자체가. 철저히. 그러니까 이런 문장 안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외대부고의 경우엔 사례를 물어본다. 플러스 알파 정의에 관련돼서 정확히 인지했는지를 물어보는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기 1번을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거인지 저거인지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정확히 안 듣습니다. 난 이걸 아니까. 그리고 제가 시험 대비 끝나고 나서 선생님 자료만 풀었어요라는 말에 되게 저 상처받았거든요. 나 미친 듯이 수업 열심히 했는데 수업은 안 봤대요. 자료만 풀었대. 아, 진짜 눈물 나죠.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나름 시험 대비를 진행하는 것이 되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은 21년, 22년, 23년 쭉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이 속력의 이제 비율을 나오는 거죠. 그렇죠? 속력이 2배다. 그리고 각각의 이런 속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패턴들, 즉 물리도 되게 물어보는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23년의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힘을 비교하는데 여기 보이십니까? FB분의 FA라고 돼 있죠. 그렇죠? 23년부터 또다시 뭐가 나오기 시작했죠? 일반적으로 다 분수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제 물리 화학의 패턴은 1대2, 2대3이 이제 거의 대부분 정답이긴 한데, 이 내용을 이제 꼬아서 분수꼴로 물어보는 경향이 매우 많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 물리 정리하자면 힘의 방향을 물어보는 케이스, 두 번째 속력을 비교하는 케이스, 그리고 마지막 그 힘의 크기를 명확히 상대 비교하는 내용이 시험에 많이 출제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셨죠? 시간 관계상 생명과 지구과학은 수업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나름 이제 학생들이 최상위권이 되게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보기 몇 번까지 있죠? 9번까지 있죠. 네,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는 게 바로 우리 외대부고 학교 기출이었고, 그 기출을 베이스로 변형을 하고 그 변형 플러스 알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보기를 사용하셨으니까 이 보기의 내용이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내용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꾸준히 나름 준비는 했으나 현재까지 시험이 쉬웠다. 그런데 단 한 번의 기회.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회를 저는 잡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1학기 기말고사 100점 26명 나왔습니다. 우리 반에서만. 뭐 100명의 학생을 분명히 가르치긴 하지만 기쁘지 않거든요. 100점이 한 3명 나오거나 1명이 나와야지 매우 저 입장에서는 기쁘고 나름의 이제 변별력이 있어야지 노력한 친구들의 흔적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렇게 조금 진화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격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뒤에 계신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는 학교 필기를 꾸준히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수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왼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교재 표지를 바꿨다. 이제 그렇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동형 모의고사라고 하죠. 사실 신준호 선생님한테 아이디어 얻어서 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면 저거 한다. 예. 그리고 내가 하면 그도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25일 날 개강하고 압도적인 양 제가 전년도를 비교하면 23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대비하다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1학기 즉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은 건 1학기의 학습량은 네 그건 뭐 양도 아니다. 2학기 때는 정말 죽어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업 시간 내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암기하자 혹은 해결하자라는데 방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어머니 그 마음처럼 마음 다해 진심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